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어제 CBS 레이쇼에서 자신의 아들 헌터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염려하지 않으며 그 혐의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데 이용되곤 했다면서 일종의 반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아들을 매우 신뢰한다며 나는 그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다 자란 성인이고 자신이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한 우리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게 하는 말이어서 주목됩니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가 부통령이었던 동안 중국,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했으며 수백만 달러를 받아 챙긴 은행 기록이 연방의회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무부와 FBI는 아직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어제 159개 카운티 전역에서 우편투표 용지에 대한 서명 확인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주 국무부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지아 대학과 협력할 것이며 이 작업이 향후 선거에서 조지아의 부재자 투표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가 11월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린 우드 변호사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래펜스퍼거 장관이 곧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공격하는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11월 3일 선거일 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던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지난 수요일 손으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759표를 얻어 5,959표를 얻은 바이든 후보를 크게 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미니언 보링 시스템을 사용한 이 카운티는 11월 3일에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3,000표 이상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가 이틀 후 트럼프가 2,500여 표 앞서 승리했다고 번복했는데요. 그 후 11월 21일에 재검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4,000표 가까이 앞서며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더미니언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감사가 실시됐고 그 중간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오류율이 68.5%나 된다는 것이 알려졌고 수검표로 다시 개표한 결과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800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아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USA 투데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성조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쓴 표지판 아래에서 접종받은 펜스 부통령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공개 백신 접종은 최근 승인된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이 걸음이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위안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을 통과하는 길은 경계심과 백신이라고 단언하고 백신이 보급되는 동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대중들이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유명 미식 축구 코치 출신으로 올해 엘라바마주 연방상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타미 투버빌이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투버빌 당선인은 지난 수요일 밤 조지아주에서 켈리 래플러와 데이빗 퍼듀를 지원하는 집회에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고 우리는 그걸 바로잡을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그가 위대한 챔피언이자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그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공화당에서 빼앗겼다면서 하지만 그들을 잡았다. 뭔가 해보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공화당 상원의원 정견 발표 행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은주, 김용옥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공화당계 한인 여성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팍스뉴스 등 주류 언론사들도 대거 취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이날 조지아주 여러 곳에서 유세 지원에 나서는데 한인회관에도 방문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전직 한인 회장은 이날 한인 행사는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한인 사회가 미국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모든 한인들이 이날 행사장에 나와 한인들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수 언론 브라이트바트는 전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의 시선이 조지아주에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취임하면 그들이 약속한 세금 인상 공약을 실천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선거에서 상원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내건 공약에는 40만 달러 이상의 중소기업 소득에 주었던 20%의 공제를 끝내는 것,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 개인 최고 소득률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것, 40만 달러 이상 버는 개인 소득에 대해 12.4%의 페이롤 텍스를 부과하는 것,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 부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력 및 수도 공급 업체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에 일반 가정들이 더 높은 공공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은 이 같은 세금 인상이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근 한미우호협회장은 조선일보가 18일자로 보도한 미 법무부 한국계 기업인 한국당국자의 10만 달러 뇌물 인정이라는 기사 제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사에는 한국인으로 부정적인 기사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표현하며 똑같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저지주에서 방산업체를 운영하는 강모 씨가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한 것을 보도한 것인데 정작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는 뉴저지 남성 외국 부패 관행법 위반에 유죄 인정하다로 되어 있을 뿐 보도자료 어디에도 강 씨가 한국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박 회장은 과거 한국 정부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 정보국의 로버트 김 사건 이후로 해군에서 한인들이 왕따를 당했던 일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미주 한인들이 한국 짝사랑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미국 선거에 더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기본적 시민의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연방 상무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와 계열사 11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퍽스 비즈니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중국 기업이 80여 곳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무부의 거래금지 목록에는 이미 275개가 넘는 중국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외국 기업을 탄압하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라 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1월 6일이 되면, 내년 1월 6일이 되면 선거인단이 투표한 것을 개봉하는, 그리고 이 선거인단 투표를 인정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결의를 하는 의회가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상하원 합동의회 모임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진행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거인단 투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의 있습니다라고 나와서 실제로 서명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 선거인단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과연 누가 총대를 메고 이의 있습니다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누가 그걸 할 것이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엘라바마에 있는 모 브룩스 연방 하원의원이 그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의 하원의원들이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방 상원에서는 누가 총대를 메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딱히 나선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서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 조지아주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트럼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화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타미 투버빌이라는 분입니다. 이 타미 투버빌이라는 사람은 엘라바마주에서 요번에 새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원래는 미식축구 코치로 유명한데요. 엘라바마주에서는 워낙에 이 미식축구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코치다 그러면은 뭐 엘라바마주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뭐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상원 선거에 나와서도 무난하게 당선이 됐고요. 이 투버빌 의원이 어제 조지아주에 와서 이 켈리 레플러랑 데이빗 펄듀 상원의원의 재선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유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민주당 쪽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했다는 거죠. 불법 투표도 하고 선거 부정도 저지르고 있던 표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모든 짓을 다 했는데 이거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더 힐이라는 의회 전문지하고 여러 언론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투버빌이 내년 1월 6일 날 있을 의회에서 이 선거인단 인준을 거부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도를 다 내보낸 상황이죠. 투버빌 의원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하원에서 1명, 상원에서 1명 이상이 서류에, 이의제기를 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원 의원들이 지금 현재 연방 상원에는 여러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테드 크루즈라든가 아니면 란 존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날 상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청문회를 주관을 하고 개최를 했었고, 헌터 바이든이 이 부패한 돈을 받았다라는 기록들을 통장 기록을 추적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서로 발표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굉장한 트럼프 지지파고요. 그다음에 랜드 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수요일 날 그 부정선거 청문회에서 이번 선거는 부정이다, 잘못됐다, 이거 아주 문제가 많은 선거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이제 개표할 때 이 선거인단 투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부통령이 묻게 돼 있죠. 묻으면 거기서 이거 거부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라고 제기를 하고 그 선거인단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 투버빌 의원이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이다, 챔피언답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줬죠. 그러면서 다른 공화당원들 뭐 하고 있느냐, 뭔가 해라 라고 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50개 주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따라서 누가 이겼다 그러면 바이든이 이겼으면 민주당 쪽의 선거인단, 트럼프가 이겼으면 공화당 쪽의 선거인단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거인단들이 각 주별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죠. 그 투표한 내용들을 봉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방의회로 보내게 됩니다. 원래는 이긴 사람 한 사람만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긴 쪽 한쪽의 선거인단, 그러니까 선거인단 그 투표 명부가 하나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패자가 없는, 지금 현재 서로 다 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우리 선거 지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는 주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공화당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부정으로 이긴 거지 제대로 이긴 게 아니다. 이거 제대로 검표하고 제대로 하면은 공화당이 이기는 거다, 민주당은 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주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주에서는 현재 공화당 쪽의 선거인단 명부도 지금 같이 보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를 할 때 7개 주에 대해서는 2가지 명단이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혹은 무효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의회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선택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것들이 토론이 되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좀 난장판이 될 수 있겠죠. 당장 난리가 나겠죠. 이것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아주 극한 대립의 현장이 생길 수 있고요.
뭐 한국처럼 뭐 멱살 잡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까지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수라장이 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없는 상황이,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수정헌법 제12조가 발동이 돼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것인데,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원과 상원 모두 다 앞장서겠다라는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현재는 엘라바마주에서 나온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다른 의원들이 다 같이 동조해서 백업 해주다 보면, 따라와주고 동조해주고 세를 좀 몰아가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선거인단의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원이나 하원이나 지금 양당 간에, 여당과 야당 간에 극한 대립을 이루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서로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는 가능하면은 이 일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본인이 좀 더 자기네 쪽에 좀 더 명분이 서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봐라 법원에서도 지금 다 기각시키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음모론이지 현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증거는 법원이 지금 이 일들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을 그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한편 이쪽에서는 한편 공화당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있고, 증인들도 있고, 증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포렌식 해보면 알겠지만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다시 재검표를 제대로 한번 해보면 결과를 다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혹은 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재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재선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재선거를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게요. 일정상 1월 20일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은 몰라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일 전에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재선거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안에 지금부터 1월 20일 사이에 이게 치러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정상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얼마나 무효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D&I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비상사태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비상사태 명령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이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보고서에는 도미니언 투표기의 문제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죠. 실제로 이 정보계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 자체가 행정명령상으로 보면 외세의 개입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선거 개입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 안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뭐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미니언 투표기가 외국에서 선거 개입의 과정에 활용이 됐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정보당국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 이외에는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와 이 외세 개입 문제가 직결해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외세에서 선거 개입을 하는 방법은 직접 투표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알려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오는 것이죠. 11월 3일 날 있었던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날 있었던 선거들이 다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미니언 기기를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외국에서 다 뒤바꿨다 이러면 대통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당국이나 아니면 이 정치인들조차도 사태가 그렇게까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하게 지금 원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결과만 가지고 지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차라리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 당일날 벌어진 부정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개인 문제, 간섭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선거 개입 문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론전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선거전이 단순하게 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 또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운동원들이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전부터 공식적인 선거 기간 이전부터라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모종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선입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자꾸 바꾸게 하는, 한쪽으로 생각을 몰게 해주는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선전선동이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미국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소셜미디어 가지고 활동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아주 편안하게 일상생활로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들이 사실은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소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들이 이미 한번 걸러진 정보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편향된 정보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는 바보일 거나 아니면 미치광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CNN의 사장이 기자들과 회의하는 게 녹음이 돼가지고 그 녹취된 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때 CNN 사장이 기자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그 트럼프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거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기자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를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사를 쓰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SNS상에서 흔하게 흘러넘치는 것들인데,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얘는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토를 달아서 그냥 퍼뜨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국가 대통령, 우리 국가의 수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완전히 세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D&I 보고서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미국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퍼진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외국에서 만들어낸 가짜 정보들, 그리고 이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가짜 정보들이었는지,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쓰여진 그런 자료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색출을 해서 분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저희가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과연 그러할 것이다. 이미 래클리프 정보국장이 예전부터 외국에서의 선거 개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단정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외국의 선거 개입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확실하게 있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작업에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분석이 돼서 증명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정식으로 비상사태 선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혹은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1월 6일 날 있을 선거인단 투표라든가, 혹은 만약에 보고서가 그 이후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당선 결과라든가 강단에 올라서서 취임 선서를 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를 뒤바꿀 수도 있는 핵폭탄급의 조치가 내려질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제가 어제 취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법관들이 이 사회에 일고 있는 동요 문제를 상당히 염두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애써서 지금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이러한 생각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나왔죠. 텍사스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방 대법관들 9명이 그 텍사스주에서 소송을 건 것을 기각했을 때 그 기각한 이유가 바로 폭동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해서 그걸 기각시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건을 받아들였다면 폭동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걱정했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인데, 그 증언을 한 사람은, 오리지널 증언한 사람은 이제 그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이 법원에서 일한 직원의 증언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죠. 텍사스 의회에서 전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9명의 대법관이 밀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요, 팬데믹 이후에 이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지금 다 화상회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밀실에 9명이 모였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언이 잘못된 증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하는 곳에서 대부분 다 이거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화상회의의 내용은 누군가가, 특별히 그 법원에 있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법원 직원이 이 법관들이 그런 말을 했다더라, 폭동이 날까봐 걱정해가지고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텍사스 주에서 소송 건 거 이거 기각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를 직원이 들었을 가능성은 사실 있다.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법원 직원이 들은 이야기를 텍사스 주 의회에서 증언했던 그 증인이 말에 살을 붙이다가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음모론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법관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들, 만약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된 줄 알았는데 이게 뒤집힌다면, 그게 뒤집힐 수 있다, 내지는 뒤집힌다면, 그러면 바이든을 찍어주었던 국민들도 상당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얻는 상실감이나 이 충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그중에 반드시 안티파라든가 혹은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위가 어디 조용한 시위였냐 이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에도 그 시위는 조용하게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폭동으로 이어지는, 방화하고 약탈하고 이런 폭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회 동요,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걱정된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취소 문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취소 문화는 사회가 전체주의로 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돼준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전체주의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아니죠. 공산당은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그것은 아주 강한 파시즘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곧 파시즘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나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외면을 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해주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조지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지아주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 선거가 벌어지는 것이, 이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위치에 설지, 공화당이 또 어떤 위치에 설지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앞으로 12년을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가 맞물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게 맞물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이 더 지나야 이 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요번에 결정된 것이 하나의 대세가 돼서 12년을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이나 조지아주 상원의원 두 자리를 다 서로 놓치지 않겠다. 둘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 후보가 지금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여서 대통령 자리에 앉혀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목표가 지금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 내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그냥 증거 인정하자라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당선 축하합니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이 부정선거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무 빤하게 지금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지금 갈등이 지금 생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화당이 상원에서 지금 현재 50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50대 50이 돼버리면 어차피 카멀라 해리스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명만 가지고 있어서는 공화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명 아니면 2명 다 가져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1명으로는 불안하다. 왜? 라이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무늬만, 이름만 공화당이고 속은 민주당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름 얘기 안 해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배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명만 확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비 퍼듀라든가 지금 켈리 레플러라든가 이런 이 두 의원들은 이 라이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라이노는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화당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다 연방 상원에 당선이 되어줘야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지아주 굉장히 지금 핫하고 뜨거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국에서 지금 선거 지원 자금들이 조지아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광고는 뭐 TV 광고는 물론이고 집안에 오고 있는 5만 가지 각종 인쇄물들 엄청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한두 개씩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조지아는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거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표심이 있는데 바로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표심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흑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충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부동표가 없다는 거죠. 백인들도 이미 다 마음에 나 누구 찍어야 되겠다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나 공화당 입장에서나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표를 줄지 본인들도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 수는 적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이 아주 박빙으로 나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가 비록 적더라도 아시안 커뮤니티의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소중은 하고, 그래서 지금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적인 이 선거 유세, 공약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한, 이 라티노들을 대상으로 한 유세전도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 커뮤니티도 지금 굉장히 뜨겁다. 그런데 그 뜨거운 선거전이 지금 이제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애틀랜타 한인 회관에서 선거 유세전이 벌어집니다. 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라는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 연방 상원의원의 정견 발표 행사를 하는 건 올해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난 50년 한인 사회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반가워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만큼 한인 사회를 좀 신경 써주는 기회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인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한인들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좀 드러내줄 수 있다면, 우리 조지아의 한인들의 저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드러내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비록 행사는 공화당 행사이지만
그 자리에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들이 모여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류 사회에서 봤을 때 한인 사회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인 사회의 위상을 한층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0일 날 일요일 날 열리는 이 행사에는 미셸 박스틸이죠. 한국 이름으로는 박은주라고 하는데요. 이 미셸 박스틸하고 그 다음에 영킴이라고 합니다. 한국명은 김영옥인데요. 이 두 분의 여성이 오는데 이 두 여성이 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직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공화당계의 여성이, 한인 여성이 당선된 두 명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연방 하원에 한인 여성 의원이 들어가는 건 이 둘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산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이 이번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타 한인회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류 언론사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CNN뿐만이 아니고요. 팍스뉴스는 당연하고 거기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이런 언론들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행사를 취재하러 지금 오겠다고 연락이 지금 다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는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진들, 특파원들이 지금 다 조지아에 와 있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TV 화면을 보거나 신문 기사를 볼 때 보면은 이 기자가 여기 와 있네? 이런 식으로 놀랄 정도로 유명한 기자들, 그다음에 활동력 있는 기자들이 지금 조지아에 많이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특종을 하나 잡아내기 위해서 선거 유세전이 벌어지는 곳마다 이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한인타운에서 벌어지는, 이 한인회관에서 벌어지는 이 행사에도 이 특파원들이 다 온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지금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이 한인사회가, 이 조지아주의 한인사회가 실제로 이 미국 주류 정치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많이 나와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도 큰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당색을 떠나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목적 하나만 가지고라도 많은 분들이 모두 다 나와서 참여해 주실 만한 그런 행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이 조지아주의 박성근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미우호협회라고 해서 한 30년 된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매년 6.25 전쟁의 휴전 협정을 맺었던 7월 말 부근으로 해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희생된 전몰 용사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성근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뉴저지주에 있는 강 모 씨가 한국의 해군 쪽에다가 뇌물을 주었던 혐의가 포착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발표가 법무부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놓고 한국에서 기사가 나오기를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 한국계 기업인이 한국 당국자에게 10만 달러 뇌물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근데 박성근 회장은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을 놓고 어떨 때는 한국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어떨 때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미주 한인들을 놓고 표현하는 법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한국 언론이 미주 한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한국에 유리하면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저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저 사람은 미국 사람, 미쿡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터부시하고 이런 것이 과연 한국 언론이 미주 한인을 바라보는 입장이냐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모 씨 사건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보면은 강모 씨가 한국계다 혹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강모 씨는 강모 씨인 거죠. 그냥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입니다.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이겠지만 어쨌든 아메리칸인 것이죠. 그냥 미국 사람 한 사람인데 죄를 저지른 겁니다. 뇌물을 준 거죠. 외국 정부에다가. 그래서 이제 부패방지법에 위반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그런데 한국에서 기사를 낼 때에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표시하고, 이 미셸 박 의원이나 뭐 영킴 의원이 하원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뭐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이것이 좀 부조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더 융화되고 미국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한국에 가 있는 것은 본인에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이 생활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그래야 그 안에서 기쁨도 얻을 수 있고 만족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이런 생각을 좀 더 깊이 가져봐야 합니다. 시민권 선서를 할 때에는 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충성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인의 퍼스트 컨트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왔기 때문에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됐다면 당연히 미국이 본인의 first country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일종의 의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쏟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성근 회장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 세금을 냈으면 당연히 미국 정부가 나를 보호해 주던, 아니면 미국 정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남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좀 생소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미국을 퍼스트 컨트리로 받아들이고 귀화한 이 한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분명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잊고 지내는 미주 한인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을 떠났을 때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와가지고 마음을 한국에 다 뺏기고 있고 이곳에 정작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성장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우리 미주 한인들은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